그날의 충격.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버리고 이사를 갔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나를 맞이한 건 따뜻한 집이 아니었다. 텅 빈 집, 먼지만 쌓인 거실, 그리고 현관문에 덩그러니 붙어 있던 낡은 쪽지 하나. 이사했습니다. 고작 5글자. 아무 연락도 설명도 없었다. 전화는 불통, 문자는 읽지 않음.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쪽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나가는 그 모습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나를 버린 사람, 냉정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나쁜 건 누구였을까? 이것은 아버지가 떠난 후에야 깨닫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나는 기억한다. 뭔가 말하려다 참은 듯한 쓸쓸한 미소.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읽지 못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 잘 다녀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힘이 없었다. 출발 당일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밥.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너 여행 가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나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여행 준비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SNS에 올릴 사진, 호텔 예약 확인, 환율 체크.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드시면서 가끔 나를 쳐다보셨다. 그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잘 먹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놓고 일어섰다. 아버지의 그릇은 아직 반도 비워지지 않았는데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아버지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나는 우연히 사이드 미러로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아니, 참고 계셨다.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왜 우시는 거지? 순간 이상했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아버지의 감정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공항 입구에서 아버지가 내 가방을 꺼내주셨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아니다. 잘 다녀와. 나는 뒤돌아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그때 몰랐다. 여행은 완벽했다. 맑은 날씨,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SNS에는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 채워졌다. 첫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실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그냥 간단한 문자만 보냈다.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그래. 좋은 시간 보내렴. 짧은 문장. 평소 아버지답게. 이틀째 나는 현지 투어를 하며 멋진 사진들을 찍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댓글에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김 씨 아드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 저는 부동산입니다. 대기 매물로 나와서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순간 귓전이 멍해졌다. 뭐라고요? 아, 아버님께서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잖아요. 현재 시세가 좋아서 빨리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아드님께서도 아시는지 해서요. 심장이 요동쳤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언제 그러셨는데요? 이틀 전쯤이요.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약서에 서명하셨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지금 당장 중단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받지 않으셨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으셨다. 3번, 4번, 5번, 10번을 걸어도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파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읽지 않음. 카카오톡을 보냈다. 읽지 않음. 손이 떨렸다. 불안감이 몰려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나는 더 이상 여행을 즐길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결국 나는 여행을 4일 만에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다. 비행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누가 아버지를 속인 건 아닐까? 설마 빚이라도 있으신 건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으셨다. 문자도 카톡도 모두 읽지 않음. 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저녁이었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TV 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내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것을 봤다. 이사했습니다. 손글씨로 쓴 작은 쪽지. 테이프로 대충 붙여져 있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불을 켰다. 헉!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의 소파, TV, 식탁 모두 사라졌다.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옷장도 침대도 책상도 없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가 열려 있었다.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전원도 꺼져 있었다. 현관 신발장에는 내 신발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구두는 한 켤레도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집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메아리만 돌아왔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이게 현실이야? 아버지는 정말로 떠나간 것이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나를 버리고.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 바닥에서 잠들었다. 아니, 잠들지 못했다. 사부 분노 마이너스 배신감.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텅 빈 거실을 비췄다. 나는 뻣뻣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정말로 버렸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마디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핸드폰을 들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다.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소리를 질렀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친척들 모두에게. 혹시 우리 아버지 연락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집을 팔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친척들도 놀랐지만 아무도 아버지의 행방을 몰랐다. 아버지 친구분들에게도 연락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최근에는 연락이 없었는데. 왜? 모두가 모른다고 했다. 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들입니다. 실종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약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사건 내용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님께서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떠나셨다는 건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신 거 아닌가요? 쪽지도 남기셨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성인이시고 자발적으로 이동하신 거라면 이건 실종이 아니라 가출에 가깝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떠나신 경우 저희가 찾아드려도 본인이 만나기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포기했는데 대학도 집 근처로 갔고 취직도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를 버리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대학을 집 근처로 간 건 장학금 때문이었다. 취직을 집 근처에서 한 건 내가 원하는 회사가 마침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로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었나? 텅 빈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나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밤이 되면 빈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야, 너희 아버지 되게 엄하시다며? 친구의 말에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겠다는 것도 허락 안 해주고. 그래도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무슨, 그냥 꼰대 같은 거지. 집에 들어서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공부는? 했어요. 그래.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PC방에 가고 싶었다. 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돼요? 안 돼. 왜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넌 안 돼. 왜 나만 안 돼요? 다른 애들 아버지들은 다 허락해 주던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PC방 한 번 가는 게 무슨 인생이에요.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싫어요. 전 아버지 이해 못하겠어요.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부터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시즌. 아버지, 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왜요? 제 꿈은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럼 제가 알바해서 생활비 벌게요. 공부에 집중해야지. 알바를 언제 해?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네요. 제 꿈은 생각 안 하시고 내 꿈을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다. 현실, 현실. 맨날 현실만 말씀하시네요. 전 그런 아버지 닮기 싫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그 표정을 봤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꿈도 없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삶. 전 싫어요. 절대로.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다. 듣고 싶지 않았다. 대학 시절 나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명절에도 방학에도 늘 핑계를 댔다. 아버지,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 아버지, 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늦게 들어갈게요. 아버지, 저 학교 과제 때문에 기숙사에서 자야 해요. 거짓말도 많았다. 사실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연애하고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였다. 아버지는 매번 그래, 조심해라라고만 하셨다. 한 번도 오지 말아라고 하신 적이 없었다. 졸업 후 취직 소식을 친구들, 선후배들, SNS에는 자랑했지만 아버지에게는 한참 후에야 말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그래, 잘했다. 축하한다. 네,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가 묻고 싶은 게 많으셨을 텐데,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급여는 얼마인지. 하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으셨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여행. 아버지, 저 여행 갑니다. 어디로? 유럽이요. 얼마나? 2주 정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버지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셨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네, 다녀올게요.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육부 발견 마이너스 숨겨진 흔적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텅 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호텔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오실까봐.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어느 날 나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거실, 부엌, 화장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 방으로 갔다.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을 열어봤다. 빈 공간. 서랍을 열어봤다. 역시 비어 있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옷장 맨 아래 칸,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상자였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일부러 남긴 건지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 어린 시절 사진들. 첫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은 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유치원 입학식 사진. 새 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나와 자랑스러운 표정의 아버지.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달리기에서 1등한 나를 들어올리고 있는 아버지. 중학교 졸업식 사진. 꽃다발을 들고 있는 나와 눈물을 글썽이는 아버지. 모든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첫돌.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입학식? 많이 떨었구나. 하지만 용감하게 들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운동회 1등. 아빠가 제일 큰 소리로 응원했지?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졸업 축하한다.
이제 중학생이구나.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아빠는 내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기쁘면서도 또 아쉽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자를 더 뒤지니 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이 나왔다. 그림 대회 장려상, 글짓기 대회 동상, 과학 경시 대회 은상. 하나같이 초라한 상들이었다. 나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하나 비닐에 싸서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 두꺼운 노트.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표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때로는 잊고 지내지만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사연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